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가지고 이번 시간에는 카카오의 이제 사업 다각화 전략들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 카카오의 비전은 Connect Everything, 어떤 새로운 연결, 더 나은 세상. 카카오는 새로운 연결을 통해 더 편리하고 즐거운 세상을 꿈꿉니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술을 한층 가깝게 연결함으로써 세상을 어제보다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카카오의 비전입니다. 자, 오늘 이제 카카오에 대한 주요한 내용들을 좀 한번 쭉 살펴보고 이 카카오가 사업 다각화를 통해 가지고 얼마만큼 성장을 했는지 현 주소에 대해서 또 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게 될 것들은 이제 카카오 이제 기업 소개라든지 다각화, M&A 등을 통해 가지고 어떤 발전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제 M&A와 사업 다각화라고 하는 의미들에 대해서 좀 한번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들은 시장에서 자신들의 이제 핵심 역량을 성장시키고 경쟁 기업들보다 우수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따라서 이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에 맞는 최적의 경영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즉, 기본적으로 기업들은 자신들이 핵심 역량을 기반으로 차별화, 사업 다각화, 인수합병 등의 전략을 실행시켜 나아갑니다. 자, 그래서 다각화라 하면 한 기업이 여러 산업에 참여하고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다각화 전략에는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는데 제품이나 판매 지역들에 따른 그래서 제품이나 판매 지역 측면에서 관련된 산업에 집중하여서 다각화하는 것을 우리 이제 관련 다각화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서로 관련되지 않은 산업에 참여하는 비관련 다각화, 그리고 한 기업이 완제품과 부품 생산을 같이 하는 수직적 통합도 하나 이제 다각화의 유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다각화 전략은 경영 전략의 이제 중요한 요소로서 오래전부터 연구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경영 전략 분야에서 이 다각화 전략에 관한 최근 연구 경향은 어떤 이제 진화론적 관점에서 다각화 과정 자체를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업들은 끊임없는 탐색과 선택을 통해 계속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고 이와 동시에 유망하지 않은 사업 분야에서는 계속 탈락하고 있습니다. 즉, 기업들은 신규 사업으로의 진출과 동시에 기존 사양 산업으로부터 탈퇴를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각화 전략의 결과로 진출한 다양한 사업 분야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가 아주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있죠. 먼저 시장 점유율과 이 성장률을 양축으로 하는 BCG 매트릭스 기법을 통해 기업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방법과 이러한 다양한 사업부들이 경영 자원과 핵심 역량을 공유하고 축적하는 활동을 체계적으로 조직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기업은 사업 분야를 관리하고 발전시켜 성공적인 성과를 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또 다른 이 경영 전략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인수합병이죠. 두 기업이 하나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다른 기업들과의 효과적인 인수합병을 통해 기업이 갖지 못한 경영 자원을 피인수 기업으로부터 획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인수합병은 두 기업이 서로가 너무나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합해서 하나의 기업으로 새롭게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은 시장 진입 시 필요한 시간을 절약을 하고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를 실현을 합니다. 때로는 신속한 해외 시장의 개척을 가능케 하고 있는 목적들로 주요하게 사용이 되어지고 있죠. 그래서 인수합병을 통해 창출되어지는 새로운 가치는 합병으로 얻을 수 있는 시장 지배력의 증가, 또 규모와 범위의 경제를 통한 비용의 절감, 또 이제 우리가 두 기업이 갖고 있는 경영 자원을 결합해서 새로운 경쟁 우위를 창출할 수 있는가 등에 달려 있습니다. 이런 이제 인수 프리미엄 이상으로 새로운 가치가 창출될 수 없는 경우 인수합병을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인수합병 시에는 인수합병 전략에 대한 분명한 전략적 검토와 아울러서 인수합병 기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이해 기반을 둔 협상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인수합병 당사자인 두 기업이 가진 경영 자원이 아무리 상호 보완적이고 좋은 인수합병 기업일지라도 실제 인수 후 두 기업의 통합과 운영에 실패한다면 긍정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어렵게 됩니다. 특히 두 기업이 상충되어지는 기업 문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충되어지는 기업의 문화를 갖고 있다라면 굉장히 이제 큰 어떤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인수합병은 인수 과정을 살펴보면서 통합의 속도를 조절하는 진화론적인 접근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사업 다각화를 하는 방법에는 새롭게 비즈니스를 만들 수도 있고 기존에 다른 사람이 하던 비즈니스를 인수 합병하는 방법도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사례로 이제 우리 카카오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카카오는 검색, 송금, 결제, 쇼핑, 동영상, 미디어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모바일 라이프 플랫폼 기업입니다. 이 중에 이제 우리 카카오톡이라고 하면 이제 거의 뭐 국민 메신저죠. 이런 국민 메신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다양한 편의 서비스들을 개발을 했죠. 그래서 빠르고 간편한 것을 선호하는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에 적합하게 성장을 했고 오늘날 한국인 일상생활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사업 다각화의 방법으로 다른 기업과의 인수합병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큰 인수합병이었던 다음과의 인수합병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웹검색 엔진 산업에서는 대형 기업이어서 처음 카카오와의 인수합병 소식을 발표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이와 같은 브랜드 인지도가 큰 두 기업이 인수합병을 하게 된 이유와 과정, 인수합병을 통해 어떠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고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봐야 될 내용들입니다. 인수합병을 하는 과정에서 생긴 문제점을 분석해보고 어떻게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카카오는 이런 이제 다양한 이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IT 기업이죠. 그래서 회사명은 주식회사 이제 카카오, 그리고 이제 국가 대한민국이죠.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다음 커뮤니케이션 이제 1995년에 출발을 했고 다음 카카오는 2014년 10월 1일 그래서 2015년 9월 23일 사명이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로 아예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자, 본사는 이제 제주도 그리고 이제 판교 이렇게 두 곳으로 이제 양분되어져 있고요. 창업자는 이재용, 박건희, 이택경. 다음 커뮤니케이션 공동 창업자고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현 이사회 카카오 이사회 의장입니다. 여민수, 조소영 이제 그 조수영 공동 CEO로 되어져 있고 2021년 9월 기준으로 해가지고 54억 5,155억 원의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0년 5월에는 재계서열 23위였는데 2021년 6월 시가총액이 3위에 있다가 7월, 9월 현재까지 이제 4에서 6위로 우리나라 이제 10대 그룹 안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의 형태였다라고 보여진다라면은 지금 이제 대기업군으로 완전하게 이전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가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었던 것들이 있죠. 대기업,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이제 대기업과 이제 같이 이제 하는 이제 같은 이제 그 업종에서 경쟁을 할 수 없고 대기업군에서는 또 빠져야 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회사로서는 카카오 게임즈,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카카오 모빌리티 등이 있습니다. 자, 2010년 우리 카카오톡을 출시를 했고 9월에는 아이윌앱 이 사명을 카카오로 변경을 했습니다. 우선 이제 뭐 다음 카카오의 최대 주주는 김범수 회장이죠. 의장. 한편 카카오의 전신인 2001년 NHN 네이버의 공동 대표였던 김범수 의장이 2008년 NHN을 나와서 주식회사 아이윌앱을 설립을 했고 이를 통해 가지고 카카오톡이 2014년 10월 14일에 다음 카카오가 코스닥 시장에 신주를 상장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카카오 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명칭으로 지금 현재까지 오고 있습니다. 2015년 3월 택시기사와 승객을 쉽고 빠르게 연결하는 모바일 앱 카카오 택시 출시를 하게 되었고요. 5월에는 카카오 프렌즈를 설립했고 인도네시아의 SNS 플랫폼인 패스를 인수한 뒤에 6월에는 로겐올 주식회사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에 다음 카카오에서 카카오로 이제 2015년 10월에 변경이 되어졌다. 2017년 주식회사 카카오 브레인을 설립을 했고요. 3월 본사에 이제 AI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4월에 카카오페이를 설립을 합니다. 그래서 2017년 7월 27일 두 번째 인터넷 전문 은행인 한국카카오은행이 카카오뱅크 서비스를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최대 주주로 58%를 보유하고 있고요. 주식회사 카카오와 KB은행이 각각 10%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8월에는 2017년 8월에는 카카오 모빌리티를 출범을 시켰죠. 그래서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 택시, 드라이버, 네이비 등을 운영하는 카카오 모빌리티 사업 부분으로 이제 독립이 된 회사입니다. 자, 먼저 이제 뭐 우리 이제 카카오톡에 대해서 이제 뭐 이거는 뭐 거의 말을 안 해도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대해서는 뭐 다 여러분들 이제 다 알고 계시죠. 우리나라 모바일 이용자가 대부분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이죠. 그래서 모바일 시장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보유를 하고 있는 카카오톡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카카오톡을 설치 안 한 사람이 아마 없을 정도일 겁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카카오톡 앱 이용자들을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에 대해서 유명한 사례가 있는데 바로 카카오 게임이죠. 국민 게임이었던 애니팡 혹시 다들 아시죠? 애니팡과 같이 카카오 플랫폼의 게임에서 이제 발생하는 수익의 일부를 수취함으로써 카카오톡은 그 전까지 제기되던 카카오톡의 수익성에 대한 우려를 일축을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카카오톡의 캐릭터 카카오 프렌즈도 국내 캐릭터 시장을 휩쓸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전체 모바일 상품권 매출이 90%를 차지하는 카카오 선물하기. 이거 지금 뭐 거의 뭐 일상생활에 되어져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일정 금액 입점 비용을 내고 카카오톡에 입점해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목록을 노출하면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역시 카카오톡의 수익 플랫폼 모델이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수익 플랫폼이 이제 큐레이션. 자, 카카오톡이 이제 그 수익 플랫폼 모델 중에 하나가 이제 카카오 선물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은 이제 바로 이제 다양한 이제 맞춤 선물 큐레이팅으로 선물을 고르는 고민 없이 간편하게 고를 수 있는 상황별 맞춤 선물 큐레이션이 구비되어 있고
이에 따라서 선물에 받는 리액션 카드,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보내면 또 한 사람이 또 다시 보내는 이러한 어떤 이제 구조들도 있게 되어지면서 어떤 새로운 어떤 수익 구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카카오 파머로 농산물 전문 큐레이터를 엄선을 해가지고 전국 산지의 싱싱한 농산물들과 레시피를 만날 수 있고요. 또 이제 카카오 게임이죠. 2012년 6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 서비스로 인해서 창업 초기 막대한 투자금을 유치한 것에 비해 부실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비난을 받던 카카오가 단번에 흑자로 올라서게 된 것이 바로 카카오 게임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이제 뭐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애니팡과 같은 이러한 어떤 게임들입니다. 자, 그래서 카카오톡 계정을 필요로 하지만 단지 소셜 로그인뿐 카카오톡을 통해서 게임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이 제공하는 것은 게임 제목이 for 카카오를 붙이는 것. 그래서 게임 목록 제공과 게임 목록에서 앱 다운 및 이제 그 실행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이제 경쟁 모드에서 카카오 친구 목록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카카오톡의 엄청난 이 친구 라이브러리 기반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모바일 게임이 페이스북이나 오픈페인트, 게임 센터 등을 이용한 경쟁 모드가 경쟁자 수가 적어 부실했다는 점을 완벽하게 이제 보완을 해서 여러 히트작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카카오페이 결제, 우리 카카오톡을 통해서 하는 거죠. 결제,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 등을 제공하는 이제 종합 핀테크 서비스로 2014년 9월 5일부터 이제 결제 기능을 통해서 서비스를 시작했죠. 그래서 2017년 4월에 카카오페이 주식회사라는 독립법인이 출범을 했고 현재 주식회사 카카오페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카카오가 개발한 결제 시스템으로 변경이 되어지면서 신용카드, 체크카드뿐만이 아니라 등록한 은행 계좌로도 결제할 수 있으며 지문 인식도 지원을 하고 있죠. 자, 다음으로 카카오티. 본래 이제 카카오가 서비스했던 콜택시 어플리케이션 카카오 택시였으나 통합 브랜드 카카오티가 출범하면서 카카오 T 택시로 리브랜딩 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 택시 운송 사업 조합과 한국 스마트카드가 함께 손을 잡고 업무 협약을 맺을 정도로 매우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 7월 말 기준 출시 4개월 만에 기사 회원은 13만 명, 누적콜 1000만 건을 돌파하면서 일약 이제 같은 해 12월에는 5천만 건을 돌파하는 어떤 어마어마한 이제 기록을 세우게 되었죠. 그래서 이러한 카카오티 드라이버는 이제 카카오티 앱 내에서 제공하는 대리운전 호출 서비스로 아직까지 이제 뭐 카카오 드라이버 앱과는 별개로 서비스되고 있는 것이지만 향후 이제 점차 이제 많이 이제 변화하고 있고 뭐 카카오 파킹이라든지 뭐 이제 카카오 T 주차라고 하는 이름으로 정식적인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카카오의 사업 다각화 측면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가 이제 등장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성장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순간 카카오의 확장이 어마어마한 이 파급 효과를 내게 된 것이죠. 바로 온라인 메신저 카카오톡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도 카카오 브랜드가 눈에 띄게 그리고 눈에 아주 잘 띄고 이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자사의 브랜드 카카오 프렌즈를 각 기업과 제휴를 통해서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까지 확장시키고 카카오 택시 고급화 전략과 미용 O2O 시장까지 진출하는 등 여러 방면으로 사업 전략들을 다각화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뭐 베스킨라빈스, 삼성전자, 코카콜라, LG 생활건강 또는 뭐 LG U 플러스 여기서 뭐 이제 이런 이제 카카오 프렌즈 등을 이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도입한 사례들이 약 1,500건 이상
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콜라보레이션, 라이센스, 비즈니스 등이 사업 영역을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음성 인식 AI, 카카오 미니 등이 이제 2018년에 9월에 출시가 되어졌고 4개월 만에 8만 대를 판매하는 아주 큰 성장세를 보인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카카오의 이제 사업 다각화라고 하는 측면을 통해서 또 이제 살펴보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카카오 아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카카오 아이. 여기에서 이제 음성 엔진, 시각 엔진, 대화 엔진, 추천, 이제 번역 엔진 등 하나의 이제 플랫폼을 이제 가지고 이것을 이제 AI와 연결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 이제 인사이드, 아이 오픈 빌더 해가지고 카카오 미니, 앱, 카카오 렌즈, 기술, 쇼핑, 자동차, 디바이스 등 기술 보증 브랜드 또는 인증 마크 등을 이제 보유를 하고, 또 이제 이런 이제 어떠한 도구를 이용을 하냐, 바로 이제 우리들이 이제 손쉽게 이제 사용하고 있는 어떤 이제 대화들, 또 이제 번역하는 것들, 생활 편의 기능들, 금융 또는 교육, 교통, 이제 우리 이제 구매와 같은 이러한 어떤 시스템들로 브레인 커넥터 툴에서 카카오 AI 에코시스템이라고 해서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제 카카오 페이지죠. 카카오 페이지. 현재 이제 카카오 페이지는 연재 중인 이제 웹툰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한 영화를 동시에 제작하면서 콘텐츠 사업 다각화에도 나섰죠. 자, 여러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2017년 개봉했던 이제 강철비 바로 이제 카카오 이 카카오에서 이제 웹툰으로 연재가 되었었던 작품이죠. 그래서 강철비는 국내 최초로 웹툰 연재와 영화 제작을 동시에 진행하는 콘텐츠 융합 사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페이지는 이러한 이제 이제 그 강철비와 같은 이런 웹툰과 영화의 시작으로 해가지고 웹툰, 소설 등의 지적 재산을 적극 활용한 영화, 드라마 제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2018년을 본격적인 IP 비즈니스의 원년으로 하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카카오페이는 카카오 이제 다각화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2014년 9월 5일에 카카오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카카오페이는 별도 앱 다운로드, 공인 인증서 등이 필요 없고 특정 통신사 단말기 운영체제에 종속되지 않는 서비스 설계와 높은 보안성을 기반으로 해서 출시 1개월 만에 가입자 120만 명을 돌파를 했죠. 그래서 2017년 기준으로 해서는 약 한 2천만 명으로 이제 늘어나는, 그래서 생활 금융 플랫폼의 확장이 되어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3년간 가맹점 확대라든지 신규 결제 방식 등 종합 핀테크 플랫폼을 전략으로 내걸고 송금, 멤버십, 청구서 인증과 같은 신규 사업을 공격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서도 바코드나 QR코드를 스캔해서 상품을 결제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매장 결제 서비스들이 출시가 되어가지고 이용이 이제 가능하고 있죠. 또 이제 2017년 4월에는 또 글로벌 결제 플랫폼 알리페이의 모회사 엔트파이낸셜에서 전략적 투자 유치를 통해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해서 이것이 어떤 이제 그 전략적으로 국가를 넘어선 어떤 이제 결제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솔직히 이제 우리나라 사람 관광객들이 중국 현지에 가서 관광을 할 때 중국에선 지금 현재 대부분 이 현금 결제 방식들이 대부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알리페이라든지 또는 이제 위챗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결제 시스템들이 대부분 다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우리 이제 알리페이와의 연동이 되어진다라면은
중국에서 한국으로 또는 한국에서 중국으로 어떤 이제 많은 관광객들의 더 이용을 할 수 있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18년 1분기 매출 기준으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은요, 광고, 콘텐츠 등 이제 전 사업 부분에서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두 자릿수 증가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역대 분기 최고 기록들을 가져왔고요. 게임 등 콘텐츠 부분에서 지난해 이 그 전년도 아마도 이제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대비 28% 늘어난 2,856억 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제가 또 한번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나오고 있는 이런 경영 전략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은 완벽하게 그 자료와 검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수치라든가 이런 자료들은 조금 이전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은 좀 염두에 두시고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뭐 현재의 기준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에 대해서 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과거의 기준에서 어떻게 이제 사업이 어떻게 경영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발전을 하는지에 대한 과정들을 살펴보는 거니까 너무 큰 의미를 이런 이제 연도에 대한 의미는 좀 안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게임 콘텐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2% 56억 원을 기록을 해서 1,000억 원을 돌파를 했고 광고 부분에서도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을 했고 매출 부분에서도 이제 선물, 카카오 메이커스,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 등 전년 동기 대비 33% 하는 이 성장을 하는 급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게임 콘텐츠 매출 같은 경우는 뭐 프렌즈 마블, 뭐 또 이제 그랜드 체이스 등 신규 모바일 게임 거래 증가가 있고 검은 사막 뭐 매출의 이제 견고한 성장이라든지 카카오 VX의 연결 종속 회사들이 편입 등으로 인해서 매출에 이제 급격한 상승들을 가져왔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카카오의 향후 이제 다각화 방향들을 이제 좀 한번 살펴보는데요. 카카오는 이제 2018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주총회를 계기로 여민수 조수용 공동대표 체제로 갔습니다. 그래서 공동대표 체제로가 함께 수익 다각화라고 하는 대대적인 변화를 꾀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카카오고요. 카카오의 이러한 급성장 속에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는 진출을 하면 안 되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카카오의 가장 큰 어떤 난관이다. 지금 현재 이제 볼 수가 있겠고요. 카카오는 이제 글로벌 진출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일본에서 두각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웹툰 자회사 피코마와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일본 재팬택시 등의 협업을 통해서 약 1조 7천억 원의 규모의 해외 주식 예탁증권을 활용한 글로벌 기업 인수합병 등을 발표했습니다. 한편 카카오 국내 콘텐츠 서비스인 카카오 페이지와 같은 유형의 서비스를 카카오 재팬이 일본에서 운영하는 피코마 덕분에 콘텐츠 매출액 증가율이 눈에 띄게 증가를 했고요. 이러한 이제 기타 이제 콘텐츠 매출액은 1년 전보다 62% 증가하면서 538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웹툰, 웹소설을 넘어 동영상 서비스를 한국과 일본에 확대하고 시장을 넓히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우리 이제 해외 이제 법인 실적들을 보시면은 2016년, 2017년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뭐 이제 만들어진 어떤 이제 그 이런 이제 해외 실적 법인들 여기서 이제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서는 지금 이제 적자의 규모가 조금 있죠. 적자의 규모가 있고 점차 이제 인도네시아 그리고 재팬
카카오 재팬의 매출액이 이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 이제 뭐 이제 베이징 여기서는 조금 베이징 카카오에서는 조금 줄어들었으나 이제 손실액이 좀 감소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모빌리티를 통해서 스마트 호출 외에도 기업 간 거래 이제 B2B 모델을 통해서 사업을 확장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카카오의 이제 대표적인 또 이 다각화 방법 중에 하나였던 이제 인수 합병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선 이제 합병 형태에서 이제 두 회사 통합 법인 이름은 이제 다음 카카오로 처음에 이제 결정을 했었었죠. 다음 카카오. 카카오가 다음에 합병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이 더 큰 회사였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기준 시가에 따라서 1대 1.556의 비율로 피합병 법인이 카카오의 주식을 합병 법인인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발행 신주와 교환하는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두 회사가 합병될 경우 당시 이제 김범수 이제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이재용 전 다음 대표를 제치고 최재 주주가 되는 형태를 취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인재 확보, 자금 지원 면에서 벤처 기업의 한계가 있었고 또 하나 이제 킬러 콘텐츠가 부재했다. 그러나 선도하는 이 세계 어떤 이제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메신저 또는 이제 이런 이제 SNS의 확대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카카오가 기술적인 우위는 있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시장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게 되었죠. 특히 네이버와의 격차가 점차 더 벌어지고 있었던 시기였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와 다음은 공동의 어떠한 이익이 공유하는 형태가 되어졌고, 그래서 2006년 설립된 카카오는 2010년 3월 카카오톡을 선보이면서 국내 모바일 메신저 시장을 지배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카카오는 2012년 게임 플랫폼을 출시하면서 흑자 전환을 성공을 했고요. 카카오 스토리와 카카오 앨범 등 다양한 콘텐츠들을 개발을 했죠. 카카오는 2013년 그리고 2012년 등등 지속적으로 이제 증가하는 수치였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제 뭐 수익 포트폴리오에서 85%나 차지하고 있던 게임 산업은 신작 게임의 부진 등 게임 포화 등 정체 위기에 있었고 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들 특히 카카오의 해외 가입자 수는 1억 3천만 명으로 4억 2천만 명을 확보한 네이버의 라인보다도 한참 뒤처져 있었습니다. 다음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2014년 검색 엔진 네이버 점유율이 75%, 그래서 다음에 점유율은 20.27%. 그래서 2014년에 벌써 다음과 다음과 네이버의 이 검색 엔진에서부터 격차가 벌어졌다. 뭐 거의 뭐 한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는 이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어져 있었다. 그래서 이제 위기를 겪고 있었던 것도 다음이죠. 그래서 무료 이메일이나 한메일과 커뮤니티인 카페를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가장 먼저 이런 이제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선보이기도 했지만 포털 시장에서 네이버에 밀리면서 모바일 시장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네이버는 보유하고 있던 이제 강력한 포털 바탕으로 해서 라인 아시죠? 원래 이제 카카오 프렌즈라고 아까 이제 뭐 잘 설명을 드렸지만 원래는 라인 프렌즈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본, 재팬, 네이버 쪽에서 먼저 라인이 출시가 되어졌고 지금 현재도 카카오 메신저의 가입자 수보다 라인 가입자 수가 약 한 3배 정도, 2배에서 3배 정도 더 많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서 라인을 성공시켜가지고 이 두 기업은 바로 이제 합병을 하는 형태로 간 것이죠. 그래서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간 겁니다. 자, 이제 합병 후에 바로 이제 카카오 TV가 출시가 됩니다. 카카오톡과
유튜브를 결합을 했죠. 그래서 카카오톡 사용자는 메신저를 이용하면서 클립 영상 라이브 VOD 영상을 시청할 수 있게 되어지면서 이러한 모바일 동영상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카카오만의 기민한 움직임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TV를 통해서 모바일 동영상 소비가 증가할수록 카카오톡의 동영상 광고도 함께 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톡으로 동영상을 공유하는 유저가 증가하게 되면 공유된 영상에도 광고 영역이 추가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또 하나 이제 우리 이제 뭡니까? 이제 샵 검색 기능 도입입니다. 포털 앱 네이버나 이제 다음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이 채팅방을 종료한 다시 말씀드리면은 채팅을 하다가 궁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채팅방을 종료한 후에 포털 앱에 실행하는 어떤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이러한 샵 기능들을 도입을 해가지고 카카오톡 유저들은 메신저를 이용하는 도중에 채팅방 내에서 궁금한 사항을 실시간으로 검색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 샵 뭐뭐 샵 뭐뭐 샵 1, 샵 2, 샵 3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인스타그램이든 어디든 아주 폭넓게 사용하고 있는 이러한 이제 시스템인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카카오톡 검색 기능이 강화되어지면서 키워드에 따라서 검색 결과가 상위에 노출되는 이제 검색 광고, 상품 등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이러한 이제 서비스를 이제 자리가 잡고 카카오톡은 메신저보다 포털의 성향이 더 강해지게 되어진 것이죠. 자, 그래서 카카오의 인수합병 리스트입니다. 인수합병 리스트. 그래서 1조 원을 투자해서 우리 이제 2017년 2월 15일에 홍콩, 뉴욕, 싱가포르, 홍콩, 뉴욕, 런던,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등 주요 금융시장에서 해외 로드쇼들을 개최를 했고요. 당초에 36번 정도 예정이었는데요. 투자자 미팅이 현재도 폭발적인 관심을 끌어서 55번까지 늘어나서 GDR 발행을 대규모 청약으로 이어져 가지고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최근 이제 일본에서 선보인 마네 플랫폼 피코마가 급성장 이제 하는 성장세다라고 이 카카오 측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제 콘텐츠를 통해서 글로벌 진출 전략이 성과를 거두고 있고 해외 투자자들이 카카오의 미래 성장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런 기업들이 인수합병 리스트에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인수가 되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컨텐츠를 통해서 점차 이제 확장이 되어졌고 또 글로벌 컨텐츠를 통해서 M&A가 본격화되어졌습니다. 게임, 웹툰, 음악, 동영상 등 컨텐츠 플랫폼 업체의 M&A와 인공지능 등에 투자 등에 사용할 계획으로 이제 기업이 이제 다각화 전략들을 이루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유아 콘텐츠 블루핀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80억 지분을 투자를 해가지고 또 이제 2016년에 음악 사이트 이제 멜론 운영사 등을 인수합병을 하면서 약 한 2조 원 가량 2조 원 가량 대규모 이제 자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어떤 이러한 콘텐츠 분야의 통큰 투자였다. 이렇게 좀 얘기가 많이 있었고요. 2016년 1년간 M&A를 마무리한 곳에는 또 이제 로엔이나 나비로, 파킹 스퀘어, 넘버웍스, 피플러그, 블루핀 6건입니다. 이것이 이제 총 1조 9,036억 원.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투자를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은 우리 이제 BCG 매트릭스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다각화 전략. 기업이 이제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보했는지 하지 않았는지 측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여기 시장 성장률 그리고 높으냐 낮으냐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으냐 낮으냐
어디입니까? 여기 이제 점유율이 높고 연평균 시장 성장률이 나오는데 여기서 뭘 뽑아냅니까? 캐시 카우를 이제 계속 뽑아내는 것이죠. 그럼 어디로 가야 될까요? 대부분 퀘스천 마크를 통해서 스타로 지향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캐시 카우에서 이러한 이제 연평균 시장 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스타 방향으로 이전을 하는 모습들로 가져가야 됩니다. 근데 어디로 갑니까? 일로 가면은 큰일 나겠죠. 이쪽으로 가면은 안 되고, 우린 방향성대로 어디로 가면 대부분 이렇게 벤처라고 하는 형태들로 해서 스타의 방향으로서 다시 이 스타가 어디로 내려옵니까? 캐시카우의 역할을 하게 됨으로써 또 다른 사업으로의 진출 등을 통해서 또 다른 스타 산업들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이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카카오의 다각화를 통해서 신사업 추진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부족한 이제 특허가 향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367건, 네이버는 1951건, 연구 개발비도 그렇죠?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 이렇게 2배 이상 차이 나고 연구 개발비 이렇게 차이 나지만 매출액 대비 연구 개발비는 약 2배 정도 차이 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카카오가 이제 2016년부터 17년 동안 관련 주요 특허 분쟁들이 이렇게 이제 우선은 한 4건 정도가 발생을 해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제 부족한 카카오의 특허 수가 차후 분쟁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을 통해서 자사의 어떤 지적 자산을 확보하는 데 주력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다음 카카오는 크게 3가지 온라인과 모바일의 연계를 통해서 서비스를 다양화하고 광고 플랫폼으로서 매력도를 상승시키며 이러한 모바일 메신저와 결합을 통해서 미디어 매체로서의 영향력 상승이라고 하는 이러한 형태를 취하면서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된다라고 하는 방향성들이겠죠. 자, 그래서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합병 과정에서 소통의 문제, 그리고 다른 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기업 문화가 다른 곳에서 다른 문제, 우리가 이제 인사관리라든지 고용관계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주요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인 것입니다. 뭐 커뮤니케이션, 또 하나 조직의 문화 어떻게 바꿀 것인가, 또 뭡니까, 우리 또 중요한 거 있죠, 임금의 격차, 그리고 이제 다음의 모습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라고 하는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완전히 이제 카카오로 왔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 깊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기업들이 M&A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 첫 번째, 인수합병 자체를 주의할 때 요인. 그래서 인수 대상 기업이 우리 기업과 잘 부합하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시에 왜 기업을 인수해야 되는지 분명한 전략이 필요하고, 대상 기업을 방문해서 실제로 실사를 벌여보고 자산 가치를 구체적으로 평가를 해보고 협상을 해서 인수 조건이 맞지 않을 경우 언제든지 종결할 수 있는 자제력을 가져야 된다. 두 번째로, 통합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납니다. 상충된 기업 문화. 제가 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다. 그래서 갈등.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과거에 많은 어디라고 할까요? 금호건설과 대우건설의 인수합병이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M&A의 실패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금호건설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재계서열 뭐 금호산업 금호그룹이 10위권 안까지 들어왔다가 대우건설을 다시 이제 시장에 내놓으면서 뭐 저기 뭐 한 30위권으로 떨어졌을 겁니다. 아마 금호라고 하는. 그러면서 이제 자체 계열사들의 연쇄 이제 파동들이 있고, 뭐 금호 타이어와 같은 회사들은 뭐 해외 매각하느니 안 하느니 아직도 계속 이제 논쟁이 되어지고 있을 정도로 이러한 이제 그 한 그룹의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있다라고 한 점들 또한 굉장히 크다. 그래서 임금 격차, 조직 문화, 그리고 경영팀을 통해서 조직 구조를 안정시킬 수 있는 노력. 그래서 이런 문화적 차이들. 우리 이제 기업은 사회의 장입니다. 사회의 하나의 이제 장인데 이곳에서 우리는 아침에 출근해가지고 저녁에 퇴근할 때까지 많은 사람들과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 어떤 행동이 다른 사람들, 성격이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 곳에서 모이는 겁니다. 다만 무엇을 위해서 합니까? 어떤 특정한 과업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인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개인들의 어떤 차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기업만이 가지고 있었던 과업의 특성에 따라서 조직의 문화, 기업의 문화들이 형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순간에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점이겠죠. 이런 부분들을 많은 고민들을 통해서 M&A를 해야 되겠다.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